안녕하세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전문위원 구유로입니다. 오늘은 창업자분들에게 스타트업 대표님 한 분을 모시고 현재까지의 창업 과정과 또 애로사항들, 또 현재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그 핵심, 비법, 비결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말 귀하신 분, 최근에 땡팡에서 솔드아웃까지 하신 핑거루의 박일훈 대표님 모시고 이야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대표님. 네, 대표님 저희가 조금 창업자분들에게 대표님의 좋은 좀 사례를 좀 설명을 좀 드리고 이야기를 좀 공유하고 조금 많이 좀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좀 이 자리를 좀 마련했는데요. 간단히 먼저 핑거루에 대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저도 이 창업을 시작해서 지금 네. 한 이제 5년 정도 된 창업자입니다. 네네. 예, 핑거루는 제가 현재 만들고 있는 제품 브랜드 이름이고요. 네. 핑거루 안에는 기술적으로 보면 이제 그 5방향 입체 손잡이가 달려 있는 그 전 세계 특허를 저희가 이제 머그컵이나 네. 볼 네. 이런 데 적용해서 일상 생활용품으로 개발한 브랜드명이 되겠습니다. 곧 그게 아이템명이죠. 네. 네. 그러면 브랜드명은 핑거루인데 회사명은 뭔가요? 회사명은 이제 제가 원래 디자인 쪽으로 해오다 보니까 네. 그때 만들었던 이름을 쓰고 있어요. 이게 디자인팡이라고. 네. 디자인팡이요? 네. 회사 이름과 브랜드명이 되게 귀에 쏙쏙 잘 꽂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디자인팡은 보니까 저희가 이제 브랜드로 이제 핑거루 하셨잖아요. 핑거루. 혹시 캥거루가 좀 연상이 되는데 좀 어때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원래 제가 이 브랜드를 만들 때 네. 아마 부대표님 저희 5년 전에 제 거 사각객서 보셨으니까 어느 분보다 잘 아실 텐데 네네. 바로 이 손가락이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에서 이 캥거루가 가지고 있는 그 담는 뜻 요게 이제 그 브랜드에 녹여져 있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이 창업자분들에게 좀 간단히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5년 전 한 이맘때쯤인 것 같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때는 아마 예비 창업자였던 것 같습니다. 네, 예비 창업자일 때 박일훈 대표님을 뵀는데 이때 대표님께서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사업 계획서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되는지부터 좀 고민스러워서 저랑 같이 많이 고민하고 또 하나씩 발전해 나가는 모습 옆에서 많이 보았는데요. 아마 현재까지 지금 대표님 제가 서두에 조금 말씀을 드렸는데 땡팡에서 솔드아웃까지 될 정도로 조금 인기가 좀 많아지신 것 같으세요. 그때까지 오기까지 정말 많은 어려움과 힘들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단적인 예로 제가 5년 전에 봤던 그 제품하고 지금의 제품하고는 정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다르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조금 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참 이제 5년이라는 시간 속에 제가 이 아이템을 개발해 오면서 가장 중요했고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역시 지원 사업을 처음부터 최고 지금 끝단의 마지막 부분까지 적극적으로 제가 이제 활용을 하면서 이렇게 남아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대표님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일단 현재까지 좀 오게 되었다. 그럼 대한민국에서 창업 지원 관련해서 많은 제도도 되게 좋을 것 같고요. 특히 경기도 내에서도 굉장히 창업자들을 위한 지원 제도가 많이 있다라고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럼 대표님께서 어떠한 지원 사업을 좀 받았는지 그리고 또 그 지원 사업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는지 좀 간단한 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은 제가 그거를 이제 말로 다 하기도 이제 그렇고 해서 네. 제가 간단히 도표를 지금 만들어 봤어요. 네네네. 이제 한번 보시면서 네, 도표가 제가 이거 좀 띄어져 있네요. 예, 네. 한번 제가 이미지를 포함한 네. 한번 과정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네, 보겠습니다. 제가 구 대표님 처음 뵀을 때가 2016년도 네. 9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그 창업 맞춤형 사업, 네, 올해 창업 마지막이었죠, 맞춤형 그게 그죠? 네. 예, 그거를 도전하기 위해서 사학계획서 아마 제가 그때 봐달라고. 네, 맞습니다. 예. 제가 또 사학에서 코칭을 예. 해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그때 봐주셔서 제가 그 사업에 그죠? 10명 봐줬는데 저만 네, 맞습니다. 합격해가지고 너무 정말 그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죠.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네. 근데 그때 제 사학객서 봐주실 때 아이템이 네, 바로 네, 예, 맞습니다. 일반 컵 홀더였습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네,
이게 이제 그 커피 시장이 네, 그렇죠. 상당했죠. 테이크아웃 시장이 굉장히 성장하고 있었죠. 5년 전이니까. 네. 그때 막 정말 길에 막 이렇게 버려진 막 맞습니다. 산더미 같았고 그죠. 그때 이제 이 아이템을 만들었는데 네. 이게 뜨거운 거를 안 뜨겁게 들 수 있는 어떤 손잡이의 형태 플러스 다른 물건까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스마트폰 같은 네. 거 쓰는데 그런 거 같이 들을 수 있는 이런 손잡이를 그때 왜 제가 만들어서 맞습니다. 상에서 보여드렸죠. 네. 예, 처음에 그렇게 시작해서 사실 맞춤형 사업을 시작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한 몇 가지의 그 피봇 시점이 있었다는 부분을 오늘 좀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고 도움을 드릴 수 있는 핵심 포인트일 겁니다. 네. 자. 말씀하신 대로 기존 첫 번째 저 제품 아이디어에서 최종 아웃풋까지 나오기까지 몇 번의 피보팅을 거쳐서 좀 달라졌다고 했는데 그 피보팅의 계기 네. 왜 일어났나요? 네네. 어떻게 보면 참 이게 제 지금까지 살아올 네. 수 있었던 하나의 좀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자 말씀드리면 네. 지금 도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네. 이렇게 컵홀더로 시작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사업 참여하면 멘토분들이 이렇게 이제 그 역할을 해주시잖아요. 혹시 그거 손이 불편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았어라고 하는 단문을 던지십니다. 네. 그때 제가 이제 그걸 정말 흡수력 있게 네. 그 말을 놓치지 않고 아, 이 안에는 손이 불편한 사람이 꼭 잡지 않아서 들을 수 있는 이런 물리적인 성격이 들어있는 네. 거였죠. 그래서 그 제품이 적용된 이제 이렇게 컵을 만들게 첫 번째 된- 컵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제 요게 창업 맞춤 사업으로 홀드를 만들고 네. 그다음에 요 컵을 만들 때 이제 R&D로 아, 만들었죠. R&D 사업 되셔서 예. 또 될 수 있었던 게 이렇게 이제 어떤 손이 불편하신 분들을 그쵸. 위한 배려. 음, 그래서 정책적인 부분이 좀 점수를 많이 받아서 네. 단순한 기술이지만 그런 어떤 공공의 의미 이런 거로 사실 R&D 하고 그 R&D한 제품을 가지고 이제 크라우드 펀딩 크라우드 쪽에 펀딩도 네, 하시고. 와디지에서 네. 해가지고 고객들이 어떤 반응을 제품 그 특허가 적용된 손잡이 중에 있었느냐에서 사실 요게 이제 또 하나의 꼭지 열어준 건데 네. 이 입체 형태의 다섯 방향 손가락에 들어가는 요 입체 손잡이가 네. 그 중에 이제 큐병이 적용이 된 거고요. 이거를 가지고 이제 제가 제품을 발전시키게 된 이게 첫 번째 이제 그 피보팅 포인트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좀 첫 번째 좀 중요한 게 아마 창업자분들은 많은 멘토링을 받으실 거고 또 주변 지인분들로부터 아니면 잠재 소비자들로부터 본인의 아이디어나 시제품을 조금 의견을 받으실 것 같으세요. 그때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서 내 제품이 어떻게 접목할 수 있을까 그렇게 약간 비판적인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나 제품을 컨셉을 고려하면 정말 더 좋은 사업 아이템이나 제품으로 발전할 수 있을 거라는 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이제 피보팅에도 좀 입장 차원이 다른데 여기까지는 어디까지 저의 생각이 시작되었고 네. 그걸 보시는 분들의 어떤 의견이 반영된 네. 전형적인 아이템을 개발하는 창업자들의 위치에서 네. 벌써 한 3년 전, 4년 전만 해도 요새처럼 고도화돼서 고객의 어떤 페인 포인트나 요구사항 이런 얘기들이 이슈가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말 창업자 같은 그죠 많이 맞습니다. 보셨죠. 아이디어 나온 네. 거 이거에 의존해서 저도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지금부터의 피보팅 시점은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고객의 선택에 의해서 피보팅이 되었다. 네, 그런 사례를 지금 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네. 자, 요 큐브형 머그를 만들었어요. 기존 머그 시장에 내왔는데 기존의 단순한 것보다는 좀 가격적인 부분이 네. 아무래도 있으니까 제조 시점에서 어려움을 겪고 네. 있었는데 젊은 고객 한 분이 여기다 밥을 먹은 걸 올린 거죠. 네. 그거 밥 먹을 때 들기가 편해요. 음료보다 더 무거운 게 들어가도 자긴 그게 뭐 머그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전문 용어로 네. 저한테 인스타를 통해서 왔어요. 아, 그러면 정말 음료를 담는 게 아니라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걸 만들자. 그때 이제 머그를 벗어난 보울이 만들어지게 된 네.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거치되어 있는데 음료에 음식을 담을 수 있어요. 음식을 담을 수 있다. 네. 그렇게 해서 1차 피보팅을 해서 보울이 나오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대로 또 두 번째 포인트가 아마 고객의 생활 패턴, 소비 패턴, 사용 패턴
그러한 이제 컨텐츠를 대표님께서 잘 포착하셔가지고 그러한 그 고객의 숨은 니즈를 이렇게 제품에 잘 투영시켜 놓은 네네. 것 같습니다. 그럼 이거로 끝난 게 이제 더 이제 하나 더 있죠. 네. 그죠? 제 제품 이제서 봤을 때 이제 렌즈볼이 나오게 레인지볼. 네. 뭐 레인지볼, 렌즈볼. 네, 렌즈볼. 이게 이제 나오게 된 어떤 네. 피부팅 포인트를 말씀드릴게요. 자, 기존 컵 형태의 음료 외에 음식을 담게 되니까 고객들이 어떤 생활 패턴이 있냐면 렌즈에 돌리는 거죠. 그렇죠. 저도 음식이 렌즈 들어가니까. 자주 돌려 먹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 또 피드백을 줍니다. 렌즈에 돌렸는데 손잡이가 뜨겁지가 않아요. 오, 대단히 좋네요. 렌즈 돌렸는데 손잡이 뜨겁지 않다라는 건 큰 장점이 있네요. 저는 만들 때 그런 장점이 있을 거라고는 사실은 상상을 못했고 네, 고객이 만들어준 하나의 후킹 포인트, 그렇죠. 예, 구매 포인트로서 상당히 강력했어요. 네, 그래서 좋아, 그러면 음식을 좀 더 렌즈에 돌릴 수 있는 형태로 음식 담는 용기를 더 발전시켜보자.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렌즈볼이 나오게 된 것이고, 요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던, 기술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넓고 무거운 용기를 안전하게 될 수 있는 입체 손잡이의 그 본질적인 네. 요런 성격을 더 강화해주는. 음, 그래서 아까 이제 어느 땡팡이에서 네. 뭐 지금 올라가서 네, 했다고 초기에 솔드아웃 말씀, 네. 요겁니다. 렌즈볼. 그래서 지금 사실 뭐 여기까지 오면서 상 좀 의미 있다 그러면 그런 목표가 있었거든요. 창업 제품 만든 걸 제가 끝까지 가져가면서 한번 그 땡팡에 그 아침 일찍 좀 로켓 네. 배송 이거 얘기해도 되죠? 네네네. 로켓 배송에 한번 제 제품 창업 제품을 네, 한번 올려보자. 네, 네. 이게 하나의 지금 목표. 목표였었어요. 그래서 그 목표대로 대표님께서 잘 네. 또 제가 중요하게 좀 보인 포인트가 바로 이런 것 같습니다. 이 제품이 그래도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주변, 그렇죠? 잠재 고객, 내 사업에 대한 이해 관계자들의 그런 보이스를 쉽게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하면 내 제품에 좀 더 접목시킬 수 있을까? 아마 그런 부분들이 대표님의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대표님. 그게 이제 최근에 스타트업 이쪽에서 교육받던 뭐 린 네. 스타트업 린 스타트업도 있고. 아니면 이제 디자인 띵킹 네, 그쪽 이런 부분들에 가지고 있는 어떤 핵심 포인트가 네, 고객에 던져놓고 그 반응에 따라서 내 제품을 고객이 선택할 수 있도록 네, 네.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전 그런 교육을 받았다 안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현장에서 음, 그거를 한번 재현해 봤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셔도 네. 괜찮겠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교육이 현재도 좀 있었으면 더 좋겠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더 강화돼서 네. 사실 좀 개인적인 전도 이제 디자인 파트에서 이제 네. 일을 해왔으니까 디자인 띵킹 이렇게 해서 이제 뭐 디자인 안에 어떤 산업공학적인 이런 네, 용어로 했지만 사실 그 안에는 디자인을 한다. 네. 워킹. 그래 이제 해봤냐라고 왜 이렇게 말하죠. 네. 창업자나 사업가 그거 해봤어. 정중 회장님 그런 그쵸. 말씀하셨는데 thinking은 누구나 해요. 그렇죠. 누가 행동으로 옮기고 음. 해보느냐. 워킹이 맞습니다. 중요하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어떤 교육과 이런 개념을 정리하는데 제가 또 하나 가진 인사이트입니다. 네. 말씀드린 그런 교육들은 또 제가 지금 같이 지금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경기도 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는 그런 또 중요한 주요 프로그램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네. 기회가 되시면 또 같이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표님. 꼭 듣고 싶습니다. 제가 조금은 이제 현재까지 진행상도 얘기 다 들어봤는데 대표님 사업을 여기까지 하면서 정말 때로는 밤늦게 혼자 소주 먹고 싶은 뭐 그런 기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남몰래 눈물을 훔치는 그런 일도 있을 것 같으세요. 제가 주변 창업자분들 많이 보면 많이 또 외롭고 괴롭고 힘든 일 되게 많잖아요. 대표님 또한 그런 과정들을 좀 겪을 거라 생각했는데 창업하시면서 가장 어려웠던 점, 가장 큰 애로사항은 어떤 게 있었나요? 그렇죠. 창업을 하면서 사실 동시에 창업이라는 말과 동시에 따라오는 말이 실패한다, 망한다라는 게 동전의 양면처럼 네, 사람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네네, 그러기 때문에 이제 제가 늦은 나이에 시작해서 네, 망하면 안 되지. 그쵸, 망하면 안 되지. 예, 네, 망하지 않는 길이 어디일까? 네,
대박 진짜 성공한다라고 하는 기준보다는 네네.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이 사업을 가져갈까? 음, 그러잖아요. 뭐 멈추지 않고 계속하면 맞습니다. 좋은 시간과 기회가 온다. 저는 맞습니다. 그 말을 많이 믿었어요. 네. 그래서 망하지 않는 쪽을 선택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망하지 않고 일단 살아남아야 그렇죠. 그렇죠. 기회가 있는 거고 또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힘들이 축적되는 시간들이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맞아요. 네. 이제 많은 분들이 최근에 이제 뭐 아이템들을 네. 만드시지만 제가 보시다시피 전 정말 경기도 그 여주에서 생산하는 이 어떤 제조 아이템 중에서도 그렇게 첨단이 아닌 오히려 정말 역사가 오래된 이런 제조 아이템이잖아요. 네, 그렇죠. 예. 이제 이 제조 아이템을 만들어 오면서 정말 그 현장에 네. 그렇죠? 제조 현장에 이런 경험들 이걸 내재화 시키고 이렇게 현장의 얘기를 듣고 직접 가서 현장에 찾아가 뛰고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이 공간 안에 만약 아까 어려웠었다 얘기한다면 그렇죠. 아무 경험도 안 해본 네네. 그 현장의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최근에 와서는 이제 판매 유통에서 판매 유통. 예, 아직 또 배우고 있잖아요. 네네. 경험해 보지 않은 거. 네. 이런 것들을 세고 끊임없이 이렇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걸 따라가면서 배워내고 거기에 제 제품을 얹어서 고객들한테 만족시켜 드린다. 네.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창업자에게 가장 어려운 길이죠. 맞습니다. 제가 갑자기 좀 드는 생각이 하나 있는데요. 대표님, 제품을 개발하고 생산하는 게 어려우세요? 아니면 제품을 고객에게 판매하고 알리는 게 어렵나요? 어떤 게 어렵나요? 아유, 그거는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 판매가 어렵죠. 판매가 더 어렵나요? 그럼요. 아유, 아이디어 내는 거는 정말 제가 지금 이제 주변에 말할 때 한 20%밖에 안 돼요. 네. 아이템 만들고 아이 되는 거. 그거를 제조하는 과정, 네. 이게 한 30%의 힘이 든다면 네. 나머지 50%는 결국에 판매를 어떻게 내느냐. 네. 이게 정말 어렵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많은 스타트업 대표님들하고 멘토링을 하다 보면 대부분 다 어떻게 제품을 만들까 개발, 생산 이렇게 많이 포커스를 두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물어봐요. 대표님 어떻게 판매하실 겁니까? 라고 하면 그거는 나중에 생각할래. 이렇게 생각하시는 대표님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꼭 대표님께 드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가장 현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지금 질문해 주신 거예요. 네. 저는 지금 제가 이 제품을 네이버 뭐 네, 이런 데 땡팡? 지금 땡팡, 네. 땡보 네. 여기 이제 올려놓고 하고 있는데 고객들이 댓글 다는 한 줄 네. 또 어느 분이 어느 지역에서 구매를 하시는지 네. 이런 부분들을 배워가고 네. 그걸 발견해 가는데 만약에 여기 이제 예비 창업자분들 계시잖아요. 있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저처럼 어떤 제조 아이템을 만들어서 B2C로 고객을 만나는 거라고 한다면 네네. 한번 그런 유사한 제품을 네. 그런 SNS 오픈마켓이나 그쵸. 소셜마켓에 한번 먼저 고객을 알아보는 거. 그렇죠. 대단히 네, 중요하죠. 올려놓고 그렇죠. 맞습니다. 네. 네. 그러면서 한번 그 공부를 해보는 것도 병행해 가는 거. 음. 저는 이거 추천드려요. 알겠습니다. 대표님 이렇게 제품들을 이렇게 많이 보면 되게 흐뭇할 것 같으세요. 그렇죠? 다 이제 대표님께서 손으로 낳은 어떻게 보면 그런 제품들이잖아요. 그래서 대표님 현재까지 아마 초기 첫 번째 그 제품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렌즈볼까지 이렇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렇죠?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었던지 그 핵심 비결 한 3가지 정도만 오늘 이 강의를 보시는 그런 대표님들 예비 창업자분들에게 알려주신다면 그 3가지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대표님? 네, 뭐 짧게 말씀드릴게요. 말씀해 핵심만, 네. 그죠? 결국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지원 사업을 시적절하게 네, 활용함으로써 자금 문제나 네, 유통 부분, 해외 수출하는 부분을 접근해 갈 수 있었다라고 해서 지원 사업을 시적절하게 활용했다라는 게 첫 번째 네, 어떤 저의 핵심 비결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근데 그 지원 사업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자금만 얼마 탄다 네. 이런 의미가 아닌 지원 사업이죠. 왜냐하면 기회를 새로 갖는 거예요. 새로운 기회. 그렇죠.
개인이 했을 때 얻을 수 없는 기회를 그렇죠. 정부의 지원 사업을 받음으로써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게 있고 네. 또 최근에 지원 사업은 연계형이잖아요. 연계형 그렇죠. 네, 처음에 한 사업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걸 토대로 만들어 놓으면 또 뭐 개선도 할 수 있게 해주고 그렇죠. 그거 네트워크도 가지고 생기고. 그렇죠. 국내 유통에 대기업도 연결해주고 네. 해외 또 바이오 만날 수 있는 수출의 기회도 열어주고 그렇죠. 그게 연계해서 간다. 네. 그림의 그 연계를 타려면 처음에 아무리 작은 거라도 네. 정말 본질적인 그 아이템의 어떤 힘을 거기다 실어서 네. 지원 사업을 가지고 가는 거. 네. 이거를 제가 이제 첫 번째.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요 두 번째 비결은 네. 제가 현재 네. 페이스북,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까지 네. 그 핵심 SNS 채널 직접 운영합니다. 아, 직접 운영하세요? 네, 페이스북 회원이 한 지금 4,000명 정도 되고 네. 블로그는 지금 포스팅 한 100개가 100개 정도 넘어갔고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고. 네, 인스타는 한 1,500명 네. 유튜브 지금 올리고 네. 있고 자료로. 이건 왜 중요하냐면 네. 고객들의 요구 포인트를 찾아갈 수 있는 소중한 채널이고 길입니다. 네. 구 대표님이 시장조사 전문가시잖아요. 맞습니다. 조사를 아무리 스킬 있게 해내도 네. 자기의 본심, 고객들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포인트를 찾아내기 위해서 상당한 기술과 맞습니다. 연구가 필요하죠. 네. 무심코 음. 고객이 어떤 SS나 이런 통해서 반응을 주거나 네. 이런 거를 그냥 감각적으로 편안하게 받을 수 있는 채널이기 때문에 네. 그걸 활용해서 고객의 요구사항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초기에 네. 이 렌지볼을 핑거루라는 브랜드의 어떤 팬십을 형성하는 네. 수단으로 실제 그래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많은 네. 재미난 제가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면 제가 그 SNS에 블로그나 네이버에 올린 이런 부분들을 보시고 유명 강사님이신 네. 그 김미경 강사님 아세요? 그래요, 김민경 선생님. 네, 100만 유튜버세요. 네. 그분이 이제 요 코로나 상황에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있었어요. 강의하시는 분들이 그렇잖아요. 네. 그래서 자기 이제 소이 비긴즈라고 하는 쇼핑몰을 개설했는데 거기에 제 제품을 지난달에 요 제품이죠. 아, 그 제품을 네, 또 1000세트 아. 구매를 하셨는데 그 세계 대표 제품 초기에 나오는데 런칭용으로 가져가셨어요. 네. 그런 사례가 결국 전 그분 몰라요. 음. SNS를 통해서. 홍보를 통해서 그렇죠. 저를 알게 된 것이고. 네. 말씀하신 것처럼 SNS는 하나의 자기를 알리는 좋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채널이 될 수 있지만 또 고객과 직접 만날 수 있는 정말 좋은 채널로서 활용을 할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저는 정말 이 시대의 창업자한테 정말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네. 뭐 인스타도 좋고 페이스북도 좋은데 네. 꼭 홍보 채널을 동시에 가져가시면서 창업을 맞습니다. 진행하셔라라고 네.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음. 세 번째 좀 요인이 궁금한데요. 네. 마지막 세 번째 요인은 대표님 뭔가요? 요건 이제 좀 약간 개별적인 부분일 수도 있겠는데 네. 제가 이제 정말 사회상 시작한 게 디자인, 전공도 디자인. 디자인이고 네. 이번이라서 이 창업에는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게 작용을 합니다. 네. 그죠? 뭐 처음에 디자인 만드는 거에서도 맞습니다. 디자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저는 이제 다행히 참 운이 좋게 디자인을 배웠기 때문에 네. 제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잠시만요, 대표님. 대표님 혹시 만드셨던 예전에 네. 제가 요거를 좀 갖고 왔는데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제 과자인데 뭔가 대표님 있네. 디자인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이거를 땡가레트 혹시 이게 보이시나요? 이 제품에 대한 뭐 패키지를 네. 대표님께서 직접 아, 개발하셨다고 맞나요, 대표님? 그 어떻게 또 찾으셨어요? 저 옛날 기억나네요. 네. 제가 이제 정말 초기에 네. 처음에 이제 디자인 처음 시작할 때 패키지 디자인 했는데 네. 그 제품 가져오셨네. 이제 패키지 디자인이라는 게 브랜드하고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쵸. 예. 어떻게 보면 창업을 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시는 그 연습을 맞습니다. 네, 패키지 디자인에서 해왔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래요. 이제 창업자분들은 뭐 디자인 아니신 분들이 더 많으시잖아요. 맞죠. 근데 만약 이게 이제 제 경험에 의해서 만약 추천드린다면 주변에 디자인하는 친구를 꼭 자기의 어떤 그 우군으로 음. 그래서 내 아이템이 이렇게
특히 최근에 SNS나 대소비자를 직접 만날 수 있는 채널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죠. 거기에 그것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이 기술적인 건 디자이너들이 소통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영상이든 이미지든. 네, 그래서 이 시대에서 창업을 성공적으로 이끌려면 디자인하는 사람, 네. 뭐 자기 친척도 좋고 뭐 이렇게 학생들이나 후배나 통해서 우군을 하나 만들어 놓으시면 창업을 진행하시는데 상당히 큰 힘이 되시리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특히 제조 쪽에서는 네. 고객이 구매 결정 핵심 포인트로 디자인을 많이 보시는데요. 저희도 보시면 이왕이면 다 엉치마라고 당연히 기능도 중요하죠. 디자인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제 제조 쪽에 하시는 특히 개발자 대표님들은 디자인에 대해서는 그건 제품 기능보다는 조금 더 우선순위를 낮춘 경우가 좀 있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저도 처음에 제품을 만드시는 것부터 시작했을 때부터 디자인을 꼭 반드시 핵심 요인으로 고려하라고 항상 말씀 좀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그건 제품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 그거를 전달하고 하는 지금 SNS의 모든 요소들이 디자인 요소고 네. 그죠? 그래서 그 또 후단에 디자인을 개선해 나가고 제품을 개선해 나가고 어떤 그 고도화시키는 여기에서 어떤 디자인 띵킹이나 이런 요구들이 전 앞단에서 뒤에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사실 요거를 제가 하면서 디자인 안 하신 분들은 이게 다 비용이 더 다 비용이죠. 추가되고 이럴 건데 이걸 어떻게 해내시나 참 그래서 제가 창업하면서 주변 분들 많이 이렇게 디자인적인 요소도 시간 되면 조금 이렇게 힘이 되어드리기도 했는데 네네.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좀 짧은 시간에 핑거루의 그렇죠? 디자인팡의 박일원 대표님 모시고 창업에 대한 현재까지 오게 된 과정, 또 하면서 좀 정말 어려웠던 점, 그리고 현재까지 살아남을 수 있던 배경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창업자분들, 뭐 예비 창업자분들도 오늘 박일원 대표님께서 언급해 주신 3가지 포인트 꼭 반드시 숙지해 주셔서 사업에 꼭 활용, 또 접목해 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대표님,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앞으로 또 대표님 더 좋은 제품,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소비자에 대한 목소리를 더 잘 들으셔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꼭 기업의 유니콘이 될 수 있도록 바라겠습니다.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